잠깐만요. 이걸 왜 버리세요? 바닷가에서 잡은 조개를 버리려 하자 한 동양 남성이 강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귀한 식재료예요. 뭐? 이 쓰레기를 먹는다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한국 사위 덕분에 인생을 역전한 영국 장인어른 이야기.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북부 작은 어촌에서 고기를 잡으며 사는 윌리엄입니다. 늘 그렇듯 그날도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물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지는 그물 속에서 은빛 생선들이 펄떡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이상한 조개 같은 것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또 이놈들이군.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것들을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껍데기가 두껍고 울퉁불퉁한 이 조개는 도대체 먹을 수도 팔 수도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점점 많아지더니 이제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그물에 걸려드는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저 조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함께 배를 타는 젊은 선원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린 저딴 걸로 돈을 벌 순 없다는 거지요. 제이크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조개 하나를 손에 들고 살펴보다가 바다에 던졌습니다. 나는 피곤한 눈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렌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을까? 그녀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국인 준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 보낸 후 하나뿐인 딸 로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저에게 딸은 유일한 희망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해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 간다고 하니 걱정과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로렌을 맘껏 축하해주지 못하고 고낸 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아빠가 보고 싶어도 참을 테니까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 그녀를 보내고 난 뒤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그물을 바다에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겠지?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파도가 거칠게 출렁였습니다. 버린 조개들이 바다 위를 떠돌다 이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물을 당겼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바다는 내게 생계를 위한 것을 주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내던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딸 로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준호 씨와 영국에 갈 거예요. 사위의 사업차 영국을 방문한다는군요. 겸사겸사 저도 보고 가고요. 로렌과의 전화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가 반가우면서도 3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를 너무 멀리 떼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 온다고 했지. 나는 담배를 문 채 바닷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 사위 준호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잘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조차 내겐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오래 할 틈도 없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오랜 지인이자 투자 컨설턴트라던 매튜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내게 와인을 이용한 투자 기회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값이 계속 오르는 희귀 와인에 투자하면 몇 년 후엔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이건 기회야. 자네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나는 오랫동안 바다에서 일해왔습니다. 파도가 거친 날엔 목숨을 걸고 일해야 했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지에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나는 평생 모아둔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이제는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뒤 뉴스에 매튜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와인 투자 사기가 터진 것입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은 뒤 해외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계좌를 확인했지만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설마?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평생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모든 걸 잃고 그날 이후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고 내 노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배 위에 서서도 아무런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손에 힘이 빠졌고 생선을 잡아도 전처럼 기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술에 취해 지냈습니다. 마을 선술집에서 사람들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의 위로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이제 끝났어. 그렇게 나는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로렌이 영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렌은 변함없이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내 모습에 놀란 듯 걱정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진 않지만 내가 와줘서 다행이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시선이 로렌 옆에 있는 한 남자에게 닿았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단정한 머리를 한 동양인 남자.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나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로렌의 남편 준호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나는 그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로렌을 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왔구나.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내 딸을 사랑했고 내 딸과 함께 이곳까지 찾아왔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를 인정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와 함께한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다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요. 이튿날 아침 나는 준호를 배에 태웠습니다. 사위가 직접 바다로 나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그는 바다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배 타는 건 처음인가? 내가 묻자 준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원래 주방에서만 일하다 보니 바다에서 이렇게 직접 재료를 잡는 건 처음이에요. 주방! 나는 의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준호의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데려간 한국 남자일 뿐이었죠. 아, 말씀 안 드렸죠? 저는 셰프입니다. 한국에서도 해산물 요리를 주로 해요. 셰프라고! 나는 다시 한번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다루는 요리사라니 그제야 그가 왜 배를 타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배는 어느덧 조업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물방울이 튀며 팔딱이는 생선들 사이로 보기 싫은 조개들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전부 오늘 잡힌 건가요? 준호가 감탄하며 생선을 구경하는 동안 나는 귀찮다는 듯 조개들을 하나둘 집어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또 껴있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준호가 깜짝 놀란 얼굴로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건가? 이거 왜 버리세요? 나는 당황하며 준호가 가리킨 조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긴 쓸모없으니까. 설마 이게 그냥 조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는 손바닥보다 큰 둥글고 단단한 조개 같은 것을 이리저리 살피며 점점 흥분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이게 바로 골뱅이입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한국에서는 이걸 아주 고급 식재료로 씁니다. 특히 골뱅이 무침이나 술안주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국산 골뱅이가 줄어들면서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한국에서는 골뱅이가 귀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수입하던 곳들은 문제가 많아요. 중국이나 베트남 골뱅이는 수온이 높아서 살이 물렁하고 맛이 별로예요. 러시아산은 품종이 달라서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고 캐나다산은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런데 여기 영국의 골뱅이는 한국산보다 크고 북해의 차가운 바다에서 자라서 살이 쫄깃해요. 한국보다 훨씬 좋은 품질이죠. 아버님, 이걸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잡아서 한국에 수출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네 말은 우리가 이걸 잡아서 한국에 팔 수 있다는 건가? 이게 정말 맛이 있을까? 나는 믿기 어려워 준호가 손에 든 조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의심스러운 눈빛에 준호가 말합니다. 제가 이 골뱅이로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정말로 맛이 없으면 다시는 이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좋아! 저는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번 만들어봐! 준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준호는 골뱅이를 한 움큼 집어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를 지켜봤습니다. 이게 뭐야? 골뱅이 무침이요.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요리예요. 그는 소스를 골뱅이에 조심스럽게 버무렸습니다.
곧 새콤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준호는 삶은 국수를 꺼내 그 위에 얹었습니다. 골뱅이 비빔면입니다. 한 입만 드셔보세요. 그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안 먹는다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골뱅이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던 순간 준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 드시면 아버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보자고.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골뱅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쫄깃한 식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은 새콤달콤한 소스가 혀끝을 감돌았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뒤따라왔습니다. 이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번 더 씹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했습니다. 식감이 좋아 계속 씹고 싶어졌고 맵싸한 양념이 묘하게 중독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면과 함께 먹으니 매콤한 소스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고 골뱅이의 쫄깃한 식감이 면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 조합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준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골뱅이를 잡아서 한국에 수출한다니 내겐 너무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늘 좋은 해산물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수입 골뱅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해도 난 사업이 뭔지 하나도 모른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수출이나 유통 같은 말은 내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최고의 전문가예요. 뭐? 아버님은 평생 바다에서 일하며 가장 신선한 해산물이 어디서 나는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저는 요리를 통해 시장을 알고 있고 한국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이미 끝없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배를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이제는 바다에서조차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약 준호의 말대로 이 골뱅이가 정말 돈이 된다면 나는 내 손에 들린 조개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껍데기가 미끄러웠습니다. 내가 한평생 버려왔던 것,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 평생 바다에서 살아오면서 이 조개를 수백 번 버려왔습니다. 그런데 내 사위는 그것을 보면서 기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킬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업이라. 그동안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고 다시 일어설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사위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기대에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민스러웠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와 사위의 예상치 못한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뱅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업으로 살아왔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요리사로서 골뱅이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한국 시장에 대한 정보도 풍부했습니다. 아버님, 우선 골뱅이를 일정한 크기로 선별해서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영국에서 직접 골뱅이를 잡아 1차 가공한 후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준호는 모든 걸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여러 한국 식품업체에 연락하며 골뱅이 수입 가능성을 타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업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배를 타고 골뱅이를 잡으며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지만 나는 이곳의 진짜 가치를 몰랐구나. 골뱅이는 우리가 버려왔던 쓸모없는 조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기회였습니다. 준호와 나는 몇 달 동안 함께 노력한 끝에 드디어 첫 번째 골뱅이 선적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어요. 영국산 골뱅이는 크고 쫄깃해
기존 수입 골뱅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렸고 한국 시장에서 고급 식재료로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가치 없다고 여겼던 바다 달팽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어요. 결국 마을 어부들도 우리를 따라 골뱅이 조업을 시작했고 준호는 더 많은 골뱅이를 가공할 수 있도록 공장을 확장했어요. 이제 마을 전체가 골뱅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1년에 5천만 원도 벌기 힘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억 단위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어요. 짧은 기간 안에 저는 빚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배를 장만했어요. 마을 어부들 역시 사업 덕분에 삶이 나아졌어요. 나는 처음으로 사업가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니까요. 로렌도 기뻐했습니다. 아빠,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야 알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선택했는지.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다가 곧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긴.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우리 사업이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나는 사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바다는 늘 같은 곳에 있었고 나는 그 바다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결국 나를 가장 큰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 골뱅이를 잡습니다. 제가 쓸모없다고 던졌던 바다 쓰레기는 이제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보물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준 나의 사위, 그리고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국인 어부와 한국인 사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주었길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따뜻한 변화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대한민국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